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여행을 떠날 안내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으며 학교에 가고 여러 친구를 만납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는 사실 아주 거대하고 놀라운 세 가지의 우주가 숨어 있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숫자와 도면을 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큰 퍼즐풀이에 도전해 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주는 바로 숫자와 논리로 지어진 수학의 우주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한 규칙으로 정리해주는 곳이지요. 두 번째 우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나노 물리학의 우주입니다.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들이 만나서 부딪히고 연결되며 스마트폰을 빛나게 하는 아주 작은 레고 블록 같은 새로운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주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사회라는 우주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얽혀 살아가며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얼핏 보면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우주는 놀랍게도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학의 꼼꼼한 논리는 사람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는 기초가 되고, 물리학에서 서로 다른 입자들이 만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우리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날 때 생기는 역동적인 힘과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오래된 지혜인 명리학과 현대의 심리학 그리고 수리과학의 원리를 합쳐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아주 맛있고 친근한 요리의 과정에 빗대어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을 관찰하며 사람의 타고난 성격을 분석하는 훌륭한 통계학적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리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리학을 단순한 미신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명리학은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고유한 성향을 파악하고 강점을 키우며 약점을 보완하도록 돕는 아주 훌륭하고 과학적인 심리학 도구입니다. 명리학은 세상을 나무, 불, 흙, 쇠물이라는 5가지 기운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것을 오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행은 하늘의 성질을 나타내는 10가지 기호와 땅의 기호를 나타내는 12가지 동물로 더욱 섬세하게 나뉩니다. 하늘의 10가지 기호는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성격과 똑같습니다. 숲을 향해 씩씩하게 앞장서는 주도적인 나무 같은 친구도 있고, 주변 환경과 부드럽게 어울리는 현실적인 풀꽃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열정적인 태양 같은 마음도 있고, 어두운 곳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세심한 촛불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며 친구들을 안아주는 믿음직한 큰 산도 있으며, 씨앗을 품어 생명을 키워내는 수용적이고 부드러운 흙도 있습니다. 단단하고 변함없는 강건한 바위도 있고, 반짝이고 예리한 정확한 보석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며 굽이쳐 흐르는 현명한 큰 강물도 있고, 여린 생명을 키워주는 배려심 많은 촉촉한 이슬비도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땅으로 내려와 12가지의 다채로운 성격으로 피어납니다. 사교적인 성격부터 성실하고 강인하며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모습까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적극적이고 정열적이며 끈기 있고 독자적인 성향도 있으며, 신념이 강하고 충실하며 능동적인 성향까지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소중한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현대 심리학에는 이와 아주 비슷한 마음의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애니어그램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나누어 이해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매사에 올바름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 친구도 있고, 타인을 돕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자상한 사랑주의자 친구도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려는 성공주의자도 있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뽐내는 독창주의자도 있습니다. 지혜를 탐구하는 현명한 관찰가와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는 안전한 충성가가 있으며, 세상을 즐거움으로 채우는 열정적인 낙천가와 불의에 맞서는 도전적인 지도자, 그리고 모두의 평화를 바라는 평화주의자가 있습니다. 명리학의 오행과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은 서로 다른 언어로 쓰였을 뿐 결국 인간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려는 같은 목적을 가진 따뜻한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 나와 다른 친구를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결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 세상에서 이 마음의 지도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통의 언어랍니다. 이제 조금 더 신기한 수리과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노 세상의 건축가들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예측하기 위해 유한차 분법이라는 아주 멋진 수리과학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름은 아주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참 재미있고 간단합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덩어리를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아주 작은 격자 모양의 블록으로 잘게 쪼개어 하나하나의 성질을 분석하고 전체의 조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회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발생하는 갈등과 답답한 마음을 억지로 숨기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잘게 쪼개어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면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과학과 심리학의 원리를 우리가 매일 먹는 친숙한 반찬과 간식을 통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놀랍게도 깊은 물리학적 법칙과 인간관계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답니다. 먼저 두부 간장 조림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두부 한 모를 1cm 두께로 납작하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접시에 소금 0.1을 뿌린 뒤 두부를 얹고 그 윗면에도 다시 소금 0.1을 뿌려 오븐에서 10분 정도 가만히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부에서 물기가 배어 나와 접시에 고이게 되는데 이때 깨끗한 종이로 물기를 잘 닦아냅니다. 이 과정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삼투압 현상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비유해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부는 우리 마음속에 쌓인 부드럽지만 무거운 스트레스와 같습니다. 소금은 진실한 대화나 친구의 따뜻한 위로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소금 같은 위로가 닿으면 우리는 눈물이나 한숨이라는 형태로 내면의 슬픔을 밖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흘러나온 물기를 깨끗이 닦아내야만 두부가 기름에 단단하고 고소하게 구워질 수 있듯이 우리도 마음속의 아픔을 밖으로 꺼내어 잘 닦아내야만 세상의 어려움에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두부는 식용유 2를 두른 팬에서 중간 불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집니다. 그런 다음 어슷하게 썰어둔 대파를 얹고 설탕 1.2와 간장 4와 물 3과 다진 마늘 1과 참기름 0.3과 참깨 0.3 그리고 후춧가루를 섞어 만든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장을 고루 끼얹어가며 두부에 양념이 깊게 스며들 때까지 졸여줍니다. 이 과정은 명리학의 여러 기운이 어우러지는 융합의 순간입니다.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간장과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가열 과정이 만나 맛있는 요리라는 새로운 생명력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기운이 섞일 때는 적절한 온도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부조림이 우리에게 다정하게 가르쳐줍니다. 이번에는 감자 간장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자 2개를 네모나게 썰어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끈적한 전분기를 모두 빼주어야 합니다. 감자의 전분기를 빼지 않으면 나중에 팬에 볶을 때 바닥에 다 들러붙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고집이나 편견이라는 끈적한 전분기를 차가운 이성의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감정이 엉겨붙어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기를 잘 뺀 감자는 식용유 2를 두른 팬에서 가장자리가 투명해질 때까지 중간 불로 볶아줍니다. 그리고 감자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둔 양파 1개를 넣어 1분간 더 볶은 뒤에 설탕 1과 간장 3과 다진 파 0.5와 다진 마늘 0.3과 참기름 0.3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을 섞은 양념장을 넣고 불을 줄여서 타지 않게 뒤적여가며 졸여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수리과학적 타이밍이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감자를 찔렀을 때 부드럽게 쑥 들어가면 그때 굵게 썰어둔 풋고추 2개와 참깨 0.2와 물엿 2를 넣고 강한 불로 빠르게 섞어 마무리해야 합니다. 감자가 완전히 익기도 전에 물엿이나 고추를 넣으면 맛이 속까지 배지 않고 겉돌게 됩니다. 친구의 마음이 충분히 열리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의 진심을 전해야 한다는 소중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감자조림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중화풍 달걀 볶음밥은 나와 친구가 서로의 선을 지키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다문화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파 1개를 다지고 달걀 2개를 곱게 풀어 소금 약간과 후춧가루 약간과 맛술 2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 3을 두르고 양파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밥 2공기를 넣어 덩어리 없이 볶아줍니다. 여기에 굴소스 0.3과 간장 0.3을 넣고 밥에 예쁜 색과 맛을 입힙니다. 이 볶음밥이 맛있는 진짜 비법은 바로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볶아진 밥을 팬 한쪽 옆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두고 빈 공간에 식용유 2를 더 두른 뒤 달걀물을 부어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부드러운 스크램블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달걀이 어느 정도 포슬포슬하게 익었을 때 비로소 밀어두었던 밥과 고루 섞어 볶음밥을 완성합니다. 만약 밥 위에 달걀물을 그냥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밥알이 끈적한 달걀에 짓눌려 고유의 모양을 잃고 질척거리는 맛없는 밥이 되고 맙니다. 달걀은 달걀대로 밥은 밥대로 자신만의 온전한 공간에서 충분히 익은 뒤에 섞여야만 가장 완벽한 볶음밥이 탄생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 사는 우리 교실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를 억지로 내 방식에 맞추려 하거나 성급하게 하나로 뒤섞으려 하면 밥과 달걀이 엉겨붙은 것처럼 마음의 모양이 망가지고 맙니다. 나노 세상의 아주 작은 입자들이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결합할 때 최고의 스마트폰 부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각자의 고유한 명리학적 기질과 애니어그램 성격을 존중하며 나란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식빵과 샌드위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훌륭한 교재입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식빵을 따뜻하게 달군 팬에 올리고 중간 불로 앞뒤를 각각 30초씩 정성스럽게 구워줍니다. 그리고 구워진 식빵 2장을 나란히 바닥에 눕혀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텐트 모양처럼 비스듬히 기대어 세운 채로 식혀야 합니다. 빵을 바닥에 눕혀두면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금세 축축하고 눅눅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서로 기대어 세워두면 공기가 통하면서 뽀송뽀송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 나중에 어떤 재료를 넣어도 맛있는 샌드위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친구들이나 가족과 맺는 관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무 가깝게 찰싹 붙어서 서로의 숨통을 조이게 되면 관계는 눅눅한 식빵처럼 무거워집니다. 서로의 존재를 든든하게 받쳐주면서도 각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적당한 거리와 빈틈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상생의 원리이자 현대 심리학이 강조하는 건강한 마음의 경계선입니다. 식빵을 보관하는 방법에도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식빵은 사오자마자 당장 먹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2장씩 비닐이나 지퍼백에 나누어 넣어 냉동실에 얼려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실온에 두어 천천히 녹이면 처음 샀을 때처럼 부드럽고 쫄깃한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체력 역시 한꺼번에 낭비하기보다는 소중하게 나누어 간직하고 꼭 필요할 때 천천히 시간을 두고 녹여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전자레인지에 급하게 빵을 돌리면 금방 딱딱해지는 것처럼 친구의 마음을 조급하게 열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꽁꽁 얼어붙을 수 있음을 우리는 식빵을 통해 배웁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바삭한 식빵 사이에 우리는 아주 다양한 재료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도 만들 수 있고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샌드위치도 있으며 아삭한 채소 듬뿍 샌드위치나 다양한 토핑이 화려하게 올라간 핫도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맛과 향을 가진 이 수많은 재료들이 식빵 안에서 하나의 완벽한 요리로 탄생할 수 있는 마법의 비밀은 바로 소스에 있습니다. 마요네즈와 설탕을 1:1의 비율로 섞어 만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마요 소스는 짭짤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다문화 교실에서도 성격이 다르고 고향이 다른 친구들이 함께 어울릴 때 누군가는 이 마요 소스처럼 부드러운 이해와 공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각자의 성격 유형과 기질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샌드위치를 가장 맛있게 완성해주는 최고의 소스랍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아주 멀고도 가까운 곳, 다양한 재료와 오랜 역사가 담긴 북한의 국수 요리로 향합니다. 국수는 길게 이어지는 면발처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아주 뜻깊은 음식입니다. 특히 북한의 국수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특성이 듬뿍 담겨 있어 마치 여러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다문화 사회의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평양의 냉면과 온면을 비롯하여 평안도 지역의 칼제 비국과 바스레기 회국수, 황해도의 올챙이국수와 다시마 국수, 함경도의 쫄깃한 녹마국수와 매콤한 회국수, 강원도의 고소한 콩국수, 양강도의 옥수수로 만든 강냉이국수와 녹마떡국, 자강도의 쫀득한 언감자떡까지 참으로 알록달록하고 다채로운 세상입니다. 쌀이 부족한 척박한 땅에서는 감자와 옥수수를 열심히 갈아 면을 만들었고,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는 바다의 향기가 나는 다시마를 썰어 넣거나 싱싱한 회를 얹어 먹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이 삶의 모습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9가지 성격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과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국수는 각기 다른 모양과 맛을 지니고 있지만 그 자체로 모두 정답이며 100점짜리 요리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피부색과 문화 역시 어느 것이 더 우수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 교실을 풍성하게 만드는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양냉면은 수리과학적인 치밀한 계산과 다양한 재료의 화합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4명이 먹을 수 있는 평양냉면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 복잡한 수학 공식을 푸는 것 같은 정교함이 숨어 있습니다. 주재료로는 메밀가루 750g과 소고기 200g 그리고 돼지고기 250g과 닭고기 400g이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삭한 배추김치 300g과 오이 50g과 달콤한 배 75g 그리고 삶은 달걀 2개가 고명으로 예쁘게 올라갑니다. 국물의 맛을 결정하는 양념으로는 소금 20g과 간장 30g과 식초 30g과 톡 쏘는 겨자장 15g과 고춧가루 10g과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 미원 15g이 들어가며 면을 쫄깃하게 반죽할 때 식용소다 15g과 물 2리터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왜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닭고기 3가지의 고기가 모두 들어가는 것일까요? 소고기의 깊고 무거운 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그리고 닭고기의 깔끔하고 맑은 맛이 차가운 물에서부터 함께 끓여질 때 각 고기가 가진 냄새나 단점은 사라지고 좋은 점만이 물속에 우러나와 세상에서 가장 환상적인 국물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고기들을 넣고 삶아 길쭉하게 썰어둔 뒤 그 고기를 삶은 물에 소금과 간장과 미원을 넣어 차게 식혀 맑은 육수를 만듭니다. 오이와 배는 채를 치고 배추김치는 오이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달걀은 삶아 껍질을 벗기고 절반으로 쪼개어 둡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웃으며 자라날 때 그 친구들이 뿜어내는 좋은 에너지가 모두 모여 우리 교실 전체의 행복한 분위기라는 훌륭한 국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냉면의 면을 반죽하는 과정은 물리학과 화학의 놀라운 마법을 보여줍니다. 메밀가루는 밀가루처럼 찰기가 없어서 그냥 차가운 물로 반죽하면 면이 뚝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메밀가루 전체 무게의 45% 정도 되는 양의 더운 물로 반죽해야 하는데 이때 물의 온도는 정확히 70도에서 80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15g의 식용소다를 뜨거운 물에 잘 풀어서 반죽에 더해줍니다. 뜨거운 물이 메밀가루를 익히면서 끈적한 힘을 만들어내고 식용소다가 면발에 통통 튀는 탄력을 더해주는 이 정교한 과정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하나씩 맞추어 보는 나노 물리학자의 시뮬레이션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국수틀에 반죽을 꾹 눌러 끓는 물에 면을 재빨리 익힌 후 얼음장같이 찬물에 박박 씻어 사리를 짓는 과정은 뜨거움과 차가움이라는 두 기운의 조화를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는 명리학의 지혜입니다. 이제 커다란 그릇에 쫄깃한 국수사리를 담고 그 위에 채를 썬 배추김치와 가지런히 썰어둔 고기들과 배와 오이 그리고 노란 삶은 달걀 반쪽을 차례대로 높게 쌓아 올립니다. 붉은 김치와 푸른 오이 하얀 배와 노란 달걀이 어우러진 모습은 명리학에서 말하는 5가지 우주의 색깔을 모두 담아내어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식혀둔 맑은 육수를 붓고 친구들 각자의 입맛에 따라 고춧가루나 겨자장과 식초와 간장을 곁들여 먹습니다. 한 그릇의 평양냉면 안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담은 수많은 재료가 정확한 숫자의 법칙 아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 냉면을 먹는 사람의 취향까지 존중하는 아주 커다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 역시 이 커다란 냉면 그릇과 같아야 합니다. 정해진 단 하나의 정답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과 문화에 맞게 식초와 겨자를 자유롭게 더하며 자신만의 멋진 맛을 찾아가도록 허용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숫자로 이루어진 수학의 세계와 작은 입자들이 움직이는 나노 물리학의 세계 그리고 애니어그램과 명리학으로 알아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놀라운 3가지 우주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과 마음의 지혜가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맛있게 먹는 두부조림이나 달걀볶음밥 그리고 샌드위치와 평양냉면의 요리 과정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 친해지고 다투고 다시 화해하는 모든 과정은 두부에서 짠물을 빼는 것처럼 아프고 꾹 참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고집스러운 감자의 전분기를 씻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달걀과 밥이 예쁘게 섞일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샌드위치 빵처럼 서로 조금 떨어져서 열기를 식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냉면처럼 수많은 재료가 모여 훌륭한 국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친구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노 물리학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물질이 만났을 때 억지로 꿰맞추려 하면 부서져 버리지만 그 부딪히는 에너지를 잘 조절하면 스마트폰을 눈부시게 빛내는 새로운 반도체 조각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교실에 모인 다양한 친구들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작은 다툼과 오해들은 우리 교실이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의 교환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명리학이 가르쳐주는 자연의 순리와 애니어그램이 보여주는 마음의 지도를 가슴 깊이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조금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저 친구는 아주 열정적이고 씩씩한 불의 성격을 가졌구나. 나는 부드럽고 차분한 물의 성격을 가졌으니 우리가 힘을 합치면 커다란 기차도 쌩쌩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수증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멋지게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 친구는 항상 조화를 찾는 성격이고 나는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니 서로 힘을 합치면 가장 멋진 모둠 숙제를 완성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퍼즐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튼튼한 다리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끈기 있게 풀어내는 똑똑한 수학의 머리와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는 따뜻한 심리학의 가슴을 합쳐서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를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급식 시간이나 밥상머리에서 만나는 요리 재료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과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 함께 어우러져 훌륭하고 맛있는 요리로 완성되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자신만의 반짝이는 빛을 잃지 않으면서 이 커다란 세상이라는 둥근 그릇 안에서 서로 안아주고 이끌어주며 아름답게 어우러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법칙을 훌륭하게 이해하고 친구들의 마음을 다정하게 읽어내는 아주 특별하고 멋진 꼬마 건축가가 되어 여러분만의 빛나는 인생 레시피를 매일매일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달라서 세상은 무지개처럼 더없이 화려하고 눈부십니다. 앞으로도 호기심이 반짝거리는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퍼즐을 즐겁게 맞추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굳게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맞이할 앞으로의 모든 날이 평양냉면의 깊은 육수처럼 시원하고 샌드위치 빵처럼 언제나 바삭바삭하며 잘 볶아진 달걀 볶음밥처럼 고소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